외식업 창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배달이겠죠.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달 창업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창업엔 또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은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식업 중에 배달 창업의 모든 것, 오늘은 김상진 외식 창업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첫 출연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저 창업하지 마세요라고 일갈하셨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배달 창업이 이제 주제가 됐습니다. 예. 진짜 배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19년도 코로나 전에 우리 배달 시장이 약 9조 7천억 정도 됐거든요. 배달 시장. 예. 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 4년 사이에 예. 약 3배가 성장했습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약 한 26조가 오. 넘는 그런 예.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성장 속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배달하면은 그 현관문에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어플로 배달을 네,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유통 구조가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달 앱 전에는 뭐 저희가 점포에 전화를 해서 네. 배달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중국집에 전화하면 바로 전화 끊자마자 띵동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스티커도 주고 예, 10개 그래서- 모으면 짜장면 한 수육 맞습니다. 하나 공짜. 예. 그런데 이제 배달앱이 생기면서 네. 소비자, 중간에 음식점, 예. 그다음에 배달 대행업체가 이제 3자 구도로 운영되다 보니 배달 대행업체. 예, 그래서 소비자가 배달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대신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중국집 예를 든다면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예.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배달 대행 앱을 통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예를 드신 거기 중국집 얘기. 예, 그게 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진짜 그 오토바이 타는 그 배달맨들이 잘 되는 중국집은 두세 명씩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직접 왔다 갔다 했죠. 고용해서 예, 급여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 운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국집 입장에서는 배달 앱 전문 회사를 쓰는 게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싸게 먹히나요? 처음에는 유리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예, 지금은 이제 배달 앱이 그만큼 강력해졌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갔다. 예, 그 그렇습니다. 레벨까지 갔다. 예, 예.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그 요금만큼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예. 저는 그 배달 그쪽을 이용하는 그 외식업 그쪽의 업소 입장에서는 어땠는가 궁금했는데 이미 좀 부담스러운 중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배민의 배달 앱을 보시면 예. 좌측에 가게 배달이라는 게 있고요. 가게 배달. 예, 중앙에 배민 배달이라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가게 배달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점주분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 배달 팁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배달. 앱 배달 팁을. 예. 그러면 3,000원이면 점주가 뭐 한 1, 2,000원 부담하고 고객이 한 1, 2,000원 부담을 해서 예. 그 금액이 좀 작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격을 배민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예.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할인되는 것도 적고 그다음에 뭐 판촉도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끼는 배달료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그만큼 배달앱의 파워가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소장님만 하더라도 배달료 비싸서 이용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배달 어플. 저 들어갔다가 예. 마지막에 주문하려 하다가 배달 요금 보는 순간에 그냥 아유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지 이렇게 됩니다. 예. 어. 그래서 배민 배달 정책이 처음에는 이제 한 집 배달로 하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 배달하는 알뜰 배달로
이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네, 맞아요. 예, 라이더 측면에서 예. 한 집 가서 돈 받는 것보다 예. 여러 군데 가서 돈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라이더 입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배민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네. 당초에 가게 배달만 집중하다가 이 배민 배달도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두 채널 다 쓰다 보니 그만큼 비용이 상승되고 고객은 두 시장으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들고 예. 비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점주들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지금 김상진 위원님 몇 주 전에 첫 방송 하셔가지고 저희 창업 코너인 여기 오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창업하지 마세요 하시더니 오늘 지금 배달 창업 지금 얘기 초반에 벌써 느낌이 어지간하면 배달 창업도 하지 마라 쪽으로 들립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식업은 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보다 3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만만하게 보지 말라. 만만하게 그렇죠. 보지 말라. 예. 특히 이제 배달 창업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가 배달 앱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앱에다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광고 비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배달 채널에도 해야 되고 예. 배민 배달 채널에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비용이 그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관련된 비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균 25%에서 35%가 배달 비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배달앱 수수료도 워낙 비싸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 전문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음식점 창업보다는 이제 규모가 좀 작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홀 서빙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일 것 세이브가 같은데. 되고. 네. 예. 그럼 배달 전문점 초기 창업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배달 비용은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 예, 물론 뭐 1,500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3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10%에서 20% 여유 자금을 가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표도 잠시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있어서 배달앱에서 받는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도 이제 좀 이 배달시켜서 뭘 먹는 거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의 이제 부담이 또 크다. 예.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자료가 다시 한 번 더 나왔네요. 지금 한번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매출을 100으로 잡았을 때 매출 100으로 잡았을 때. 과연 손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네네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배달 매장은 투자비가 작게 들어가는 대신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비가 그래서 배달 매장의 큰 메리트는 인건비가 적게 든다. 적게 든다. 두 번째는 임차료도 적게 든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창업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정비 측면에서는 유리하네요. 그렇죠. 로케이션도 중요하지 오케이. 않기 때문에. 네. 반대로 네. 배달 메뉴는 품질,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네. 이 포장이 중요합니다. 어허. 딱 받아봤을 때 고퀄리티라는 느낌이 와야 아, 되는데 예. 허접하면 재주문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포장비가 매출의 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 관련된 홍보, 네.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 대행료 이 부분이 한 25%에서 30%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10% 내외입니다. 아. 네. 어떤 점포는 오히려 비용 발생이 많기 때문에 예. 뭐한 2, 3개월은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월 매출 3천이면은 한 300 그렇죠. 남는다. 예,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인건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익이 많으면 누구나 다 창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하지만 일반 매장 창업보다 배달 매장 창업이 조금 더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반 매장은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예.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로드샵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가 됩니다만은 배달은 배달 앱 외에는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 매장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적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방법으로 그 샵인샵 매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가게 안에 또 가게를 내는 예, 이런 맞습니다. 방법도 요즘에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샵인샵 매장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샵인샵은 아시다시피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네. 예. 같은 공간 안에 뭐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층이 비슷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주방이나 식재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예, 전혀 다르면 네, 네, 네. 복잡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샵인샵 매장도 수익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안에 네일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호프집 안에 이제 치킨이 기본적으로 메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킨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면 네. 경쟁력도 있고 예. 수익력도 높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매장 안에 이제 요 샵인샵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정신없다 해야 될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오퍼레이션이 심플한 네. 원푸드 아이템을 많이 하셔야 원푸드 돼요. 아이템. 예, 복잡한 뭐 건 손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네. 피자나 죽, 뭐 국밥, 왜 원팩을 뜯어서 데워서 보내준다거나 이런 아이템이 좋고요. 그다음 좀 더 매출을 올리려면 고단가 메뉴를 판매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뭐 매출을 높이 올릴수록 고문익이 많은 뭐 족발집,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예. 네. 그럼 혹시 좀 미리 배달 창업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배달 창업은 아시다는 바와 같이 이제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배달 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배달 앱에 대해서. 예, 이걸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배달 앱을 모르시는 분이 창업하시면 그래요? 100% 망하겠죠. 네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배달은 맛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 이 포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포장. 예, 받았을 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배달을 이제 업으로 삼으시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신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이제 그 매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선택하셔서 한 1년 정도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예. 확장하거나 크게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앱을 잘 알아야 된다. 예. SNS도 잘 활용해야 된다. 블로그도 참. 저 그런데 여러 번 속았습니다. 블로그 보고 여기 뭐 맛집이라길래 갔더니만 참기름 들이부은 간장게장집 이런 게 뭐 맛집이라고 올라와요. 방문자 리뷰를 보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보면은 그러네요. 방문자 리뷰를 봤어야 블로그 되는데. 리뷰 말고.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외식업에 뛰어들기가 힘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